푸른밤 종현입니다. 호박벌은요, 몸은 크고 뚱뚱한데 날개는 작고 가벼워서 구조만 보면 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는 일주일에 16,00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래요. 타고난 성격 때문에, 과거의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정해놓은 금지 조항들이 있죠. 좀 과감한 옷을 입어보려고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입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일에는 어차피 안 될 텐데 하는 것처럼요. 근데요, 제가 라디오 DJ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걸요. 안 되는 거 없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3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박기영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시작할 때 호박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야, 되게 만화 같은 이야기네요. 내가 날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날 수 있다라니. 로맨티스트인데 호박벌?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저한테는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서 저는 예능을 제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예능을.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또 하나요? 한 5년 뒤에 제가 막 예능 엄청나게 하고 있을지. 송진주님, 저도 검은색 옷만 사요. 튀는 게 싫어서요. 다른 색을 사보려고 했는데 또 검은색 코트가 배송 왔네요. 언니가 저승사자라고 불러요 하셨습니다. 저도 검은색 옷 되게 좋아해요. 근데요, 검은색 옷으로 위아래 쭉 빼입으면요, 그게 더 튀어요. 송진주님, 엄청 튀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걸요? 까만 옷만 입는 친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튀는 거니까요. 굳이 튀기 싫어서라기보다 좀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요, 사려 깊은 오빠씨 하는 날입니다. 사려는 깊은데 종종 위험한 발언 하시는 분이죠. 정신일 씨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박유림님, 오늘 녹음인가요? 생방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생방이고요. 지금 12시 7분 22초, 3초, 4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주현님, 엄현주님, 김민진님, 김진영님,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주저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이어 오늘 가볼 곳은 뉴욕의 또 다른 초고층 빌딩 록펠러 센터입니다. 높이가 무려 259m, 전체 70층으로 이뤄져 있는 빌딩인데요. 록펠러 센터의 전망대 탑 오브 더 락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는 다르게 시야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마천루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죠. 미리 예약해둔 티켓을 끊고 지하로 내려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 오브 더 락으로 향합니다. 센트럴 파크, 퀸즈, 브루클린, 그리고 저 멀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까지 탁 트인 시야 속에 뉴욕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는 지고 이제는 뉴욕의 야경을 천천히 감상해볼 시간. 춥고 배는 고프지만 빌딩 숲에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영화처럼 뉴욕의 환상적인 야경이 그 모습을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진짜 뉴욕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뉴욕을 상징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니. 오늘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곡 프랭크 시나트리의 뉴욕 뉴욕이었습니다. 야, 이 노래 빅밴드 구성이죠. 관악기들 그리고 스윙 느낌이 나면서 보컬의 뭔가 터프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김혜수님, 뉴욕에서 듣고 있어요. 라디오로 뉴욕 얘기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여기는 이제 아침 10시 넘었는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느라 아침이 즐거워져요 하셨습니다. 아침 10시군요. 지금 뉴욕. 그럼 감성이 좀 맞나? 좀 이렇게 막 좀 쉬고 싶은 느낌 계속 들 것 같은데 제가 좀 신나게 할까요? 정민호님, 푸른밤 애청자 정민호 출첵합니다. 오늘 엄청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네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날씨 많이 풀려서 옷 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너무 추웠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춥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얇게 입었다가 지금 혼났어요. 방송 보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수정님,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주부터 첫 실습 나가는데요. 아직도 긴장이 풀리질 않아요. 라디오 DJ 첫날 하던 그 긴장감이랑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저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능숙해지겠죠 하셨습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능숙해지고 긴장도 풀리고 좀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거예요. 전 아직 전혀 찾지 못했지만요. 그 여유들. 신명환님,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서점에 갔어요.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연애소설 읽고 싶어서 표지가 예쁘고 제목도 그럴싸한 책 한 권을 집어들어 방금 마지막 장을 덮었는데 막장 드라마 뺨치네요. 배신당한 느낌이라 완전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그게 막장 드라마 그런 이야기들의 매력입니다. 지금 마지막 장을 덮으셨잖아요. 끝까지 읽게 된다니까요. 궁금해서.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즐겨보진 않지만 좀 신선하긴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 분들 참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요. 저희 집 강아지죠. 별루도 생일입니다. 오늘 다 축하해드릴게요. 마주연님, 현정님, 엄유신님, 문혜민님, 신채원님, 그리고 김한솔님, 윤민영님 등 이외에도 많은 분들 생일이실 것 같은데요.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집 강아지 별로도 축하할게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 김현우님, 이예림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네요. 천천히 솔직히 아주 금방까진 아니더라도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요즘 활동하는 곡인가요? 방송에서 뵀었는데 노래 되게 넬의 색깔로 잘 푸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김민정님, 처음 온 사람만 반겨주는 거예요. 31번째 밤인 오늘까지 매일매일 꼬박꼬박 듣는 저도 있는데 나도 좀 챙겨줘요 하셨습니다. 오고 삐졌어요. 민정씨 챙겨드렸습니다. 내일도 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31번째 밤. 31번째 밤이네요. 거의 한 달이네요. 어떻게 보면 꽉 채운 한 달. 31번째 밤. 윤현님, 매일 푸른밤 듣느라 하루에 5시간씩 밖에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저는요 하셨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윤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듣다가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좀 더 주무시고요. 평소에 5시간밖에 못 주무시니까 한 1시간 정도 더 주무세요. 6시간. 앞으로도 여러분 사연 그리고 소식들 다 챙길 테니까요. 네, 푸른밤 문화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월드 잠실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조관우 콘서트 꽃밭에서에 초대합니다. 3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고요. 3월 13일 개봉하는 영화죠. 폴 포츠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원챈스의 예매권 드립니다. 또 레이첼 야마가타와 에미 마이어의 내한 공연에도 초대할게요. 3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홍대 예스24 무브홀에서 열리는 클럽 라이브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참여한 SM 더 발라드 볼륨 2 사인 CD를 드릴 예정인데요. 매일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선물 드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씨로 돌아올게요. MBC FM for you.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사람 말고 늘 한결같은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기서나 딴 방송에서나 똑같은 여자 가수 이름만 부르짖는 이분의 일관성 고민 상담자로 제격이죠. 태연? 네, 언제나 한결같이 사려 깊게 고민을 나눠줄 정준일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한결같이 사려 깊고 플라토닉한 남자 정준일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라토닉 정준일 씨. 예, 네. 그래요. 심각한 말씀 네. 자주 나눠주시니까요. 태연? 지난주 방송에서 태연 씨를 네네. 연예계 유일한 친분이라고 네네.
얘기하셨다면서요. 다른 방송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네네네. 연예계 아이돌 중에. 아이돌 중에 유일한 친분이고 사실 이제 종현 씨가 또 생겼죠. 저 있잖아요. 태연 씨, 종현 씨 이렇게 두 분. 예. 한 달이나 같이 방송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태연 이제 씨만 유일하다고. 친한. 이제 그래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긴 그럼 시간. 오늘 연락처 주고받죠?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매일마다 스팸 농담입니다. 하트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시다가 제 상반신 나신이나 사진을 왜 제가 그러세요? 없으시다면서요, 그거. 어떤 거 그거 없다면서요. 상반신 나체? 아니요. 성욕? 네. 그래. 제가 제 몸 가끔 찍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럼요. 예, 근데 친한 사이. 네네. 이거 정준희 씨가 생각하는 친한 사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친한 거예요?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네. 쉽게 빨리 친해지는 편이 못 돼서 제 주변에 계신 형님들, 네. 윤종신 씨, 유열 씨, 김동규 씨 이런 분들, 이적 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다 오랜 인연이거든요. 그렇군요. 몇 년씩 된 인연들이고 네. 그리고 태연 씨도 마찬가지로 저랑은 이제 올해로 거의 5년째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랬을 때 제가 어디 가서 친하다고 얘기해도 그 상대방에게 폐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확신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되게 길게 보고 만나는 그럼요. 그런... 종현 씨도 길게 봐야죠. 네. 맨날 볼 건데요. 그러니까. 매주. 종현 씨 이거 DJ 17년 할 17년 거니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7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17년에서. 그래요? 네, 앞에서 변덕 부린다는 얘기 살짝 했는데 네네. 사실 정준희 씨는 되게 이렇게 올고지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네네. 변덕 안 부리고 이렇게 쫙 밀고 나가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변덕이 심해서. 정말요? 특히 공연하고 이렇게 음악하고 이럴 때. 네네. 그 즉흥적인 어떤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실에서 막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안 하고 완전히 바꿀 때도 있고 공연 때도 원래 하기로 한 그 큐시트를 날리고 막 다시 큐시트를 막 직전에 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보다 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더 힘들죠. 저의 그런 변덕 때문에. 맞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또 눈치를 많이 봐서 또 이렇게 많이 막 미안해하면서 하긴 하는데 결국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변덕이 좀.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뭔가 즉흥적인 게 가미가 되면 그쵸. 뭐랄까 그 사람의 색깔이 더 많이 내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저는. 지지할게요. 정준희 씨. 고맙습니다. 네. 장지영님. 저도 태연 언니처럼 쫑디랑 준일 오빠한테 계속 이름 불리고 싶어요. 지영아. 장지영. 오빠야. 장지영 자라. 자지마. 사인해줄까? 장지영. 박미리님. 어제 휘성 씨에 이어 고백하는데 DJ보다 정준일 씨 목소리에 더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야한 목소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미리야. 오빠야. 아유. 사인해줄까? 오늘 사인으로 미시려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나와 있어가지고 정신이 지금 제가.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낮에 라디오가 있었고 또 방금 전에 또 라디오를 또 하고 왔고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라디오 스타시네. 아니요. 이틀 집에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정말요? 힘드셨구나. 병원 다니고 누워 있고 막 이랬는데 오늘. 그래요. 네. 9791님, 정준희 씨 딴 방송 라디오에선 차분하신 것 같더니 장난기 있으시네 하셨습니다. 종현 씨가 너무 편하니까. 정말요? 그럼요. 준희 씨 라디오 따라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9791님. 이분도 이렇게 약간 점조직처럼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9791님 제가 알거든요. 아세요? 그럼요. 자주 읽히는 분이신가요? 이름들이 비슷해요. 이름들이 있고 이제 미니로 보내면 이름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름 그리고 이렇게 뒷자리 보면 점조직 이분들이 이제 공연하면은 티켓팅 앞에 한 3줄까지 앉는 분들. 그런 분들이시구나. 이분들은 거의 사이버 테러 단체만큼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분들 좀 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양성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1695님. 정준일 씨, 그 사인 쳐주세요. 제발요, 구걸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인? 네. 싫어요. 이게 좀 좋습니다. 약간 튕기는 이런 것도 있어야 또. 그런 게 있어야죠.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재밌는 준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고민 같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참여 방법, 준희 씨가 알려주십시오.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예요. 아, 조진 씨. 네. 그렇게 달콤하게 소개하실 거예요? 무료예요. 이제 이렇게 해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정치의 사랑은 한 잔의 소주 들을게요. 사랑은 한 잔의 소주 같다고나 할까? 어쩜 우린 가장 좋은 때를 감정이란 이유로 망치지. 밝은 날을 방구석에 쓸어 담으며 좋은 음식 앞에서도 소환. 조정치의 사랑은 한 잔의 소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푸른밤 생방 12시 37분 지나고 있는데 네네네. 이 시간대 듣기에는 사실 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유쾌한 목소리 아니죠. 아이, 왜요? 네. 조정치 씨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약간 불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 왜 그러세요? 약간 가래 끓는 소리가 약간 좀 잠을 이렇게 쫓는. 아, 근데 씨, 예. 많은 분들이 조정치 씨의 목소리를 네네.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죠. 온라잇의 그 네. 남자 파트 브릿지 네. 부분에 오토튠 걸린 목소리가 조정치 씨의 목소리인데 맞아요. 사실 방송에서 이 제작 과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되게 좀 편집이 악의적이었나? 좀 되게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려졌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기계가 했겠죠. 전혀 오토튠 들어가지 했어요. 않고 기계가 불러주는 거지 뭐. 엔딩에서도 와우 멋있는 이런 애드립도 해주셨는데 그 온라잇이란 그 김예림 정말 네. 정말 훌륭한 노래. 그렇죠. 조정치 씨 파트 때문에 사실은 한 10만 장이 더 나갈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조정치 씨만 안 했어도. 아이고 아닙니다. 네. 매력적인 노래 듣고 왔고요. 네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문자 미니글 지금 사인 보내달라고 정준일 씨. 아우. 왜 이렇게 도도하냐고 아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9791님 아까 보내주신 분이죠. 저 9791인데요. 이번에 문자 처음 보냈어요. 아유, 부끄러워하지 마. 다 알아. 이번이 270번째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혹시 아니더라도 앞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부끄러워서 그래. 아유, 깍쟁이. 3375님. 예. 준희 씨, 저번에 왜 제가 사인 부탁드렸는데 거절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인은 아마 그때 방송이나 뭐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사진은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사진 제가 사진 찍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초, 중, 고등학교 때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진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사진은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인은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해드린 적은 없고요. 상황이 너무 불가피했나 봅니다. 그래요. 다음에 만나면 꼭 3375인데요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등에다가 3375인데요. 등에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행복하시길. 등에다가 함께 써주십시오. 용 문신만큼 해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첫 사연 만나볼까요? 네. 준희 씨 읽어주세요. 서울 양천구에서 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민을 남한테 거의 말하지 않는 여대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 고민을 이야기하는 건 그 문제에 해답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로 위안을 얻는 거죠. 또 진로 문제가 대부분인 제 고민을 전공이 다른 친구가 이해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어차피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저를 친구들이 너무 섭섭해합니다. 3년이나 된 친구도 넌 네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친한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제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진짜 친구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고민만 얘기 안 한 거지 다른 얘기는 다 했는데도 난 고민까지 다 말했는데 넌 안 그러잖아. 날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만 돌아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좋고 만나면 즐거운데 제 성격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두 분이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네. 아유, 친구들에게 고민을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엘림의 사연이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준일 씨? 이 친구 관계 고민 한창 많을 시기죠 지금, 그죠? 대학 시절인가요? 그러니까. 네네네, 여대생이시니까 저도 뭐 얘기 들었는데 그 여성분들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많이 그렇죠. 단둘이 다니는 것보다는 셋, 넷 이렇게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심지어 뭐 강의 시간표를 맞추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고민이 생기면
이게 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집단에 관한 소속감의 문제로 이게 번지기 때문에 보통 1대1의 문제라기보다는 1대 다수의 약간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이 본인은 돼요. 혹시나 친구들에게 부담이 되고 뭔가 문제가 더 생길까봐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라는 마음에 털어놓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우리 그 엘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네. 사람을 가장 빨리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어떤 조금은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네. 은근슬쩍 이렇게 꺼내어 주면서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어. 네네네. 그래서 너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네. 또 나도 너와 같은 불완전한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꺼내면 사실 관계를 풀어나가기가 오히려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걸 이제 마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친구에게 부담이 될까? 혹은 뭐 내가 이 친구보다 뭔가 좀 모자라 보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친구들이랑 만나면서도 사실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힘든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차라리 야 내가 어제 길을 갔는데 뭐 어떤 정말 야 배구 선수같이 잘생긴 남자애가 나한테 대시했어. 이런 얘기는 오히려 하기 쉽거든요. 네네네. 야 우리 아버지가 어제 나 돈 쓰라고 한 50만 원 그냥 주시더라. 이런 얘기는 하기 쉬운데 오히려 사실 나 고민이 있는데 나 사실은 어제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은 사실은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좀 무거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남이 혹시나 듣고 싫어할 이야기들, 흥미가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은 좀 꺼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죠. 나는 너한테 이러한 나의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시도를 한 거다. 너와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 네. 왜냐면은 어쨌든 친구라는 단어 안에 수많은 또 관계들이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 네네. 막역한 친구, 그냥 대면대면한 친구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너와 더 관계를 밀접하게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 건데 네. 왜 너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니? 그 말인즉슨 넌 나랑 그렇게 깊게 친해지고 싶진 않아 하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미리 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누구 하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요. 이 엘양 이야기 보니까 뭐 결정은 결국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글쎄요. 결정은 제가 하는 거긴 하지만요. 거기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그럼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깨닫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가능한 부분은 조금 오픈을 해보는 것도 그렇죠.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지내고 싶다면 네. 나는 이렇게 우두커니 내 주체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인 거죠. 맞아요. 네, 내가 쏟는 에너지만큼 돌려받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다면 나도 에너지를 쏟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일종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김혜림님. 저도 고민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인데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는 딱 한 명. 근데 그 친구한테도 전체를 얘기하진 않고요. 고민이 끝난 다음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상한 걸까요? 하셨습니다. 어때요? 어떤 걸까요, 이거? 준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믿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네네. 어떤 솔루션을 기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거 이전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결국은 답이 안 나올 때는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좀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사람한테는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네. 좋지 않을까. 3354님께서는 저는 제 남자친구가 그래요. 평소에 잘해주고 기분도 잘 맞춰주고 얘기도 잘 통하는데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도통 본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쉽게 제 얘기를 안 하게 되네요. 남자친구가 그런 건요? 하셨어요. 저는 사실 저는 진짜 제 고민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진짜 안 해요. 저는
한 2명 있나? 제 인생에서 부모님 포함.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건요. 사실 뭐 섭섭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네, 그렇죠.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상대방도 본인도 남자친구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 섭섭하니까 얘기 좀 해줘. 얘기할 수 있는 걸라고 하면 되게 힘들게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든지 뭐 지금 얘기라든지 하나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타인 사람은 사실 사람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를 되돌려주는 거, 치유해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는 독에 발등 찍히는 일이 사실 살다 보면 제일 많은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결국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돼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꼭 주변에 두시고 하소연도 하시고. 예. 난 그랬으면 근데 좋겠어요. 내 애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 연인이라는 관계는 그냥 만나서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네.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없이 사랑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 사랑이 싹트고 네네네. 그걸 바탕으로 관계를 하는 게 저는 맞죠. 여태까지 쭉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못 연다면 내가라도 먼저 네네 맞아요. 그건 다 진짜 열어서 맞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그게 꼭 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대부분 고민이나 이런 거를 친구들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연애 고민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연애 고민. 연애 그렇죠. 고민이 생기면은 막 남자한테 얘기 못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여성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많죠. 그쵸. 여자친구한테 얘기 못 하고 고민 생긴 거 우리 둘만의 관계에 있어서 생긴 고민들을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문제들이. 엊그저께 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네. 홍석천 씨한테 그렇게 방송인 홍석천 씨한테 그렇게 주변에서 연애 고민을 많이 상담을 한대요. 그래요? 남자가 고민하면 여성편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고 네네네. 여성분께서 물어봐 주시면 또 남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는 홍석천 씨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만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담을 자기는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좀 주변에 이성에게 상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이고 연애 고민 같은 건 상대방의 입장을 좀 알면 좋죠.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주면 중요하죠. 좋죠. 음. 아 근데 연애 고민 저 받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연애 안 하고 있어요. 종현 씨가 네. 배 아파가지고. 네,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배 아프니까요. 해미가 피처링한 122의 낯선 듣겠습니다.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 너와 나를 나눠놓는 법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음이 그대로인 걸 어떡해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 너와 나를 나눠놓는 법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122의 낯선 듣고 오셨고요. 정준일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푸른밤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계속 보내주시고요. 네, 남승현님께서 박명수 씨가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일 씨? 박명수 씨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이미 너무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이미 너무 늦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어떤 평균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은 결코 평균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각자 자기의 길,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슬로우 스타터가 있고 초반에 100m를 빨리 뛰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사실 100m가 아니에요. 다 주지도 않지만 다 뺏지도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만의 속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남이 늦었다고 해서 저 음악 20살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다 늦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기준인 거고 저는 제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제 삶이니까 제 속도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열심히 달려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시작에 뭔가 절대적인 것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 외적인 부분은 늦게 시작해도
성공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뭐 네. 사실 절대음감 뭐 이런 거는 막 1살, 2살 때 막 네. 현 악기 배우고 그러면 생기는 것도 그렇죠. 맞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9697님 푸른밤 들으면서 봄옷 쇼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민 두 분이 같이 대답해 주세요. 브라운, 네이비 뭐가 나을까요? 하나, 둘, 셋. 브라운. 안 가르쳐줘. 아, 준일 씨 너무 튕기시는 거 아니에요? 튕길 거예요. 아, 오늘 좀 도도남 컨셉인가? 전 브라운이 좋습니다. 네이비도 근데 디자인에 따라서 너무 좀 달라져서. 그럼요. 그때 모르겠다. 색깔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디자인이 중요하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색깔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럼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부 끝곡이고요. 장윤주의 Fly Away 듣고 오겠습니다. 기분 좋은 설레임 운동화 끈을 메고서 떠나는 내 뒷모습 초라해 보이지만 바람을 따라 내 맘도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머리 맞대고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예. 사려 깊은 오빠씨, 정준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착착착 해결해볼까요? 그래요. 0598님, 치킨 시켜 먹을 건데 파닭을 먹을까요? 간장을 먹을까요? 먹지 마. 좋아 이런 거. 먹지 마. 살쪄. 3931님, 한번 고백해서 차이고 나서 다시 고백해도 될까요? 저 심각해요. 해.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상대방이 막 진짜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그래도 해. 분이 풀릴 때까지. 그래. 진선이님, 예전부터 쌍꺼풀 수술하면 예쁘겠다. 쌍꺼풀 수술 왜 안 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성형 생각 없었는데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거울 볼 때마다 눈만 보게 되고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성형외과 상담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고민인가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성형외과 실장님께. 그럼요. 성형을 고민한다면 성형외과에 물어봐야죠. 이비인후과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예. 사진 보내주세요. 진선이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남자들의 눈으로 한번 그렇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조나현님. 저희 언니가 남자를 소개받았는데요. 그분이 모태솔로래요. 언니가 마음에 들긴 한데 좀 답답하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키우는 맛이 있는 거죠. 남자분을. 그럼요. 남자 관계가 아니라 여성과의 연애가 없어서 전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 네. 가르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잘 다듬어서 네. 그 정말 금과 옥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미 달고 다른 남자 좋지 않아요. 달고 달았다. 예. 표현이 정말 좋네요. 능숙할 수는 있죠. 그리고 네네.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뭐 그런 분들의 나름의 매력이 있다면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끌고 올 수 있는 남자라면 저는 잘 모르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자가 그럼 더 귀엽지 않을까 야, 이 싶네요. 옷도 한번 입어봐. 너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좀 이렇게 키우는 맛. 사랑이 전제가 그럼요. 되어야겠죠. 너무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겠죠. 번호 되게 좋네요. 1234님. 졸린데 푸른밤 듣고 잘까요? 아니면 지금 잘까요? 자지 마. 근데 금방 그 자지마는 되게 응. 뭐랄까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자지 마. 안 돼. 주무시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주무십시오.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하나 읽어주세요. 회사에서 점심을 이사님과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8,000원 가까이 드는 밥을 먹으려니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게다가 이사님은 식후에 꼭 커피 한 잔을 같이 하자시는데요. 말동무를 해드리다 보면 제 점심시간은 3시에 끝나요. 더 슬픈 건 커피값도 더치페이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아니 이사님이 뭐 이래요? 이사님이 어떤 이사님이니까 중에 대표 이사님인가요? 그럼 지금? 근데 대표 이사님이 평직원이랑 식사를 하러 가서 밥을 안 산다는 건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 나빴다. 아니면은 이 이사님이 마음 있나? 마음 있는데 더치페이라고? 마음 아니, 있는데 아닐걸요?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를 몰라서 모르겠네요. 그렇구나.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신여성의 이미지를 신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터치페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뭐 상급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이런 좀 불편함과 좀 억울함이 있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네. 8,000원 가까이 되는. 저 너무 힘듭니다, 이사님. 그럼 사주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슬프다, 안 사준다고.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안 사, 분명히 사면 인심 쓴다는 걸 알지만 약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관념이 좀 투철하신 분들, 좀 이런 쪽으로. 더치페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급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서 상급자가 돈을 안 쓰기가 사실 쉽지 않고 저만 같은 경우에도 동생들이랑 어느 자리에 가면은 맞아요, 무조건 저도. 제가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런 편인데. 예, 그러니까. 독특하네요. 김정은님. 20살이라 처음 여행 가는데요. 싱가포르 갈까요? 대만 갈까요? 일본 갈까요? 중국 갈까요? 하셨어요. 저는 싱가포르나 일본을 추천드릴게요. 왜요? 성함이 김정은이어서. 장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싱가포르 제가 되게 좋아해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좋다. 대만, 일본, 중국. 창원도 괜찮아요. 창원도 괜찮고. 창원. 전주도 좋아요. 국내로 좀 다녀요. 국내도 우리나라 좋은 데 되게 많거든요. 싸고. 그럼요. 20살이면요, 사실. 그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네.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해가지고 또 대학생들 싸게 또 KTX 같은 거 네네. 내일로 이런 여행 코스도 있고 하여튼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잘 찾아보면. 백지원님께서 푸른밤에서 제 사연을 안 읽어주는 게 고민이에요. 해결. 4737님 다이어트 방법 추천해주세요 하셨어요. 다이어트 방법 뭐 운동하고 안 먹는 게 최고죠. 너무 당연한 얘기. 네. 하지만 당연한 게 진짜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일. 과일을 많이 먹는 게 과일은 칼로리가 있어도 과일 먹고 살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과일을 좀 수분량이 많아서 또 과일은 몸에서 좀 배출이 잘 됩니다. 그럼요. 그 바나나 같은 거 새벽에 한두 개 먹고 자면 다음날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이 또 한결 가볍죠. 그래도 저는 좋더라고요. 된장찌개 먹은 것보단 바나나 먹은 게 그럼요. 라면 먹은 것보단 좋아요. 사과 먹은 게 그럼요. 마음이 더 편하죠. 좋아. 사과 먹고 싶다. 사과. 저 사과 알러지가 되게 심한데. 그러세요? 이 사과를 갈아서 먹으면 또 괜찮아요. 왜 그러지? 네. 그리고 저는 콩으로 된 음식 되게 잘 먹거든요. 네네네. 근데 두유는 못 먹어요. 무슨 일이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요?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그 알러지 그거를. 저는 알러지가 없는 게 참 복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복이에요. 맛있는 거를 제가 먹고 싶은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좋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거야. 성격에. 사람이 다 좋을 수 없거든. 그러면요. 2880님께서 준일 오빠가 제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 게 고민이에요. 언제쯤 하셨어요? 2880님은 이름을 알아야 불러주는데. 그러니까요. 너의 이름을 알려줘요. 네. 알려주시면. 사인해줄까? 언제나 사인해줄 거라고 물어보고 해줘요. 그러면 싫어. 그러면 난 물어본 거예요. 해준다는 얘기 안 했다? 상당히 매력 있는
네, 매력 있는 준일 씨와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릴리 알렌의 22 듣고 오겠습니다. 진선이님 신청곡입니다. When she was 22, the future looked bright. But she's nearly 30 now, and she's out every night. I see that look in her face, she's got that look in her eye. 네, 릴리 알렌의 22 듣고 오셨습니다. 정준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려 깊은 오빠 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네, 그러면 정준일 씨와 네.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인천시 남동구에서 이지수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는데요. 가수 데뷔를 3년쯤 준비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고 다시 영문학과로 옮겨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는 병원 코디네이터로 2년쯤 일하다가 초등학생 영어 강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1년 반쯤 지나서 그 학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 학원에서 단순히 행정 업무만 받는데요. 이번 달에 다니던 학원에서 또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나빠서 직원 수를 줄이겠다고요. 20살부터 31살인 지금까지 늘 옮겨 다니고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고 순탄하지 못했는데 다시 같은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사실 이달부터 방송통신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할 예정이었거든요. 나중에 제 이름을 걸고 유치원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고요. 취직을 하자니 제가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게 아니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선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힘들더라도 공부부터 마치는 게 나을까요? 좋은 해결책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이지수님의 사연이었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준일 씨?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본인이 어쨌든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 시간들이 이게 하나의 어떤 누적이 돼서 네네네. 덩어리로 이렇게 돌아와야 될 시기에 그냥 하나 끝나고 또 흩어지고 하나 끝나고 흩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하나 마음 둘 곳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해지고요.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러네요. 네. 저는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방송통신대학 나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거든요. 네네. 진짜 힘든 일인데 나이가 좀 뭐랄까 남들이 공부할 나이를 지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큰 용기예요,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지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일을 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다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잖아요. 쉬지 않고. 이어서 함께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조금 힘에 부치시더라도 천천히라도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지금 31살이라는 나이가 좀 걸리긴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공부하면서 네. 하루에 4시간씩 호텔에서 일을 하고 네네. 주말에는 또 개인 레슨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방법을 굳이 찾자면 학교가 방송통신대학 제가 커리큘럼은 잘 모르겠지만 장학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적 우수자들한테 분명히 장학제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학교 3학기 내내 저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성적 네네. 그 우수로 해가지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집 형편이 뭐 학비를 되게 뭐 쉽지 않은 형편은 아니었으나 그냥 어떤 일종의 저한테 제가 미션을 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단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꿈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유치원을 하고 싶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치원을 하고 싶은 건 너무 간절해 보이지만 유아교육을 전공한 데서 다 유치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임대료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해결하려면 사실 아주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면 사실 지쳐요. 맞아요. 지금 당장 혹은 뭐 한 학기 후에 6개월 후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설정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짜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겠지만 네. 그렇지만 완벽하게 계획을 짤 때 그 세부 사항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해서 뭔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목표들, 뭐 학교 장학금을 내가 꼭 따고 말겠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뭘 해도 본인이 지금 의지도 막 지금 막 꺾여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무기력한데 어쨌든 살아야 돼서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네네네. 뭔가 성취감을 잃으면서 성취도를 올리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호님이 전 43살인데 일하면서 방통대 다니고 있어요. 그냥 하세요. 나중이란 건 사실 게으름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43살. 그래요. 더 만하게 또 이렇게 꿈을 이루시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계시고 우리 푸른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세요. 그렇죠. 좋네요. 너무. 정유진님, 저희 아버지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힘드신데 공부하면서 뿌듯해하는 모습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꼭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알겠고 너무 네네. 마음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되고 용기를 어떻게든 저도 주고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더 이 이야기를 쉽게 하지 어렵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경험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주지도 않지만 다 뺏지도 않거든요. 세상 그렇죠. 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국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마 잘 알게 되실 네.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이게 하나의 정말로 나한테는 나를 위한 하나의 기회,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용기 내세요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렇더라도 결국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맞아요. 중요한 무언가를 건.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시도하는 같습니다.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3997님, 겁 없이 이직 여러 번. 이번엔 평온한 삶을 사는 직업을 선택해봤어요. 네. 이번 주가 첫 출근이었는데 친구가 알려준 노래 듣고 많이 힘났습니다. 네. 정준일의 긴 여행을 떠나요.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멀리 봤으면. 이런 노래가 없는데. 정말 없으세요? 긴 여행을 떠나요는 없어요. 이런 가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긴 여행을 떠나요. 아니에요. 저는 여행을 안 다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좀 비유적으로 은유적인 비유로 사용했던 건 가사도 없고요? 없어. 확실히 없습니까? 3997님 안티 사이트에서 봤던 아이디 같기도. 아 진짜요? 네, 뭔가 없어. 희망적인 가사가 주를 이룰 것 같은. 그러니까 제 노래는 주로 절망을 노래하기 때문에. 아이고 양 그래요. 그렇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예. 저는요 사실 의지수님이 파이팅 하셔서 공부도 하시면서 또 일도 뭐 가벼운 거라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뭐 본인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간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저는 너무 좋다고 봐요. 네. 경제적인 독립이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비록 운이 따라주진 못했지만 여태까지 10년간, 11년간 따라주지 않았던 운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운들이 많이 함께 하리라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7286님 저도 직장 다니며 대학 다니는 25살이에요. 출석 수업 가보면 어르신들도 많고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해요 우리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요. 그럼요. 파이팅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수님은 힘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고민 상담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서요. 몇 개 좀 볼게요. 7856님은 과외 학생이 자꾸 제가 풀이해주는 풀이 방법보다 더 간단한 풀이 방법을 알아와요. 칭찬받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놀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 과외 그만둬야 하나요? 하셨어요. 아니요, 그만두지 마세요. 네. 뭐 같이 배우면 되죠. 그럼요. 좋은 방법. 너는 이런 좋은 방법을 알고 있구나. 하지만 정석은 이거란다. 뭐 다른 쪽으로. 네네네. 야 그래 그럼 이번에 내가 진도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성고민 없니? 뭐 이런 거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돌려보는 것도 그것도 좋지 뭐. 화제를 과외 이거 중에 이게 아주 좋거든요 생활하기 네네네네. 대학생들한테는. 예. 뭐 나도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럼요. 네. 1226님
전 친구가 너무 좋아서 자꾸 눈치를 봐요. 답장이 성의 없거나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아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친구는 별 생각 없는 걸 아는데도요. 친구가 절 답답해할 때면 너무 눈치가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친구 관계일까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민해서 그래요, 지금. 본인이. 네. 원래 태생적으로 본인이 예민한 성품이어서. 근데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 이럴 때 좀 힘들 수 있지만 또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배려심도 강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 그게 스트레스고 컴플렉스라면 그걸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네. 꼭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섬세하고 조금은 소심하지만 배려심 강한 이런 성격을 전 좋아하고요. 제가 좀 이런 성격이에요. 저도 되게 소심한 친구들 좋아해요. 우리 종현 씨는 소심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막 전 할 말은 딱 하는 편인가요? 전 심하게 단호한 편이어서 오. 소심하지 않아서 좀 고민인 그렇구나. 편이에요. 그래서 좀 섬세하고 소심한 친구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도 조금 저런 모습이 필요한데 샤이니 멤버 가운데서 가장 섬세한 친구는 그럼 누군가요? 멤버들 중에서 가장 섬세한 친구는요. 온유 형이랑 키군 그렇구나. 네, 두 명이 좀 섬세한 편이고요. 뭐 태민 군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뭐랄까 기분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유 형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파이면서 섬세한 편. 그런 그렇구나. 편이죠. 민호 군은 그냥 남자고요. 상남자. 맞습니다. 멋있다. 9048님, 7년째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고백이라도 해볼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연을 들으면요. 7년째 짝사랑하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나의 직업이나 이런 게 막 상상이 가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렇게 전제를 깔아버리셨으니까 네네.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네, 그래서 상황이.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쉽사리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니까. 네,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걸 텐데. 그렇지만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이렇게 7년째 짝사랑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상황이 일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저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너무 용기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받아들인 사람이나 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뭐가 됐던 아름다운 네. 일이죠. 한 번 살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네. 것. 우리가 3번 사는데 이거 답답하게 가슴에 담아두고 사는 거는 너무 못할 짓이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숙현님, 정준일 씨 노래가 아니었네요. 권순관 씨 우리 노래네요. 놀이플라이의 권순관 씨 노래 긴 여행을 떠나요. 제가 였습니다. 제일 안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 헷갈리셨어요. 아유, 목소리가 비슷한가? 너무 친해가지고 우리 권순관 씨가 최근에 같이 공연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물론 제가 더 훨씬 잘하긴 했지만 근데 여러 가지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또 권순관 씨.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럼요. 지금 시간이 술술술술 흘러가지고요. 벌써 사려 깊은 오빠 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어떠세요? 오늘도 상담 만족하시나요? 부담이 많이 돼요. 예, 누군가에게. 저도 고민을. 어릴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의 기조 삼아서 막 꿈을 키우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하여튼 더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상당히 예. 쌓인 이야기도 해주면서 저희들을 웃겨주셨고요. 네네. 진심이었는데. 사인 해놓고 가라고 많은 의견이 왔습니다. 몇 장 해놓고 가시라고. 싫어. 이번에도 역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정준일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정준일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는 권순관의 긴 여행을 떠나요 들을 이 노래 겁니다. 안 좋은데. 들어보면서 푸른밤 가족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권순관의 긴 여행을 떠나요 듣겠습니다. 정준일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던 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2년) 만에 복학해서 학교에 갔다. 성적에 맞춰 선택한 학교라 그만둬야지 라는 심정으로 휴학을 했던 건데 결국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 2년 동안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 건물이 지어지고 같이 수업을 듣던 동기들은 모두 졸업을 했다. 이렇게 학교의 풍경과 사람들이 변하는 동안 나는 얼마나 변해갔을까? 혹시 앞으로 달려가도 모자란 시간 동안 뒷걸음만 친 건 아닌가 슬퍼진다. 학교를 박차고 나갈 땐 원하는 꿈을 찾아 빛나는 청춘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때와 지금의 난 별반 다를 게 없다. 어른들이 말하는 찬란한 청춘이란 건 아직 내겐 너무 먼 얘긴가 보다. 어딜 가도 길 위를 헤매고 타는 불을 손등에 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 다 그런 거지. 같은 곳을 돌고 돌아 길 찾아 나온 더딘 발걸음 조그만 세상 난 우주에 관심 있었어.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상희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김수진님, 노래모죠? 진짜 좋다. 정상희님, 고마워요. 제 신청곡보다 더 힐링되네요. 네, 사연 주신 정상희님. 네, 사연 주신 정상희님입니다. 네, 들은 곡은요, 토마스 쿡의 청춘이었습니다. 백다은님 신청곡이었어요. 정상희님, 듣고 계셨군요. 아유, 남승현님, 사연이 너무 제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청춘을 즐기라고 했는데 즐기지 못하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먼 훗날 이때를 뒤돌아봤을 때 찬란했다 내 청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죠. 근데요, 시간 지나면 그때 정말 찬란했다 내 청춘 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제가 아직 어리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청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걸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경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 찬란한 청춘을 만들어주겠죠. 그러길 제발 바랍니다. 최민영님, 저 토요일에 국가 자격증 시험 치러 가요. 엄청 긴장돼요. 잘 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잘 치실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칠 겁니다. 1938님,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오랜만에 오프라 한강 다녀왔는데 감기 걸렸어요. 매일 병원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가 봐요. 매일 진료만 보는 입장이었는데 환자 입장이 되어 보니 답답하네요 하셨습니다. 오프, 쉬는 날이신 거죠? 오랜만에 쉬는 날이셔서 한강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진료만 보시다가 좀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기 걸리셨네. 이런. 그러면 그래도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약도 제때제때 잘 챙겨 드시고 빨리 낫길 바라겠습니다. 5107님, 전 속초에 사는 23살 강선주라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밤에 일을 하는데요. 오늘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는데 대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이벤트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강선주님, 해드릴게요. 강선주 남자친구 힘내세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보내셔도요, 힘내라고 막 방송을 통해서 뭐 고백하고 연애하시고 그러는 거 오늘은 더 이상 소개 안 해드릴 거니까요. 강선주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1989님, 요즘 점점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슬슬 운동해볼까 해요. 퇴근 때 집까지 걸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50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추우려나? 요즘에 또 근데 걸어가는 것도 50분이면 좀 너무 길기도 하고요. 퇴근 시간이면 쌀쌀할 텐데 자전거 따뜻하게 입으시고 자전거 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출근할 때도 운동 될 거고요. 0748님, 오늘은 쫑디보다 제가 더 일이 늦게 끝나네요. 목소리랑 쎄한 공기랑 묘하게 잘 어울려요. 집 가고 싶다. 야근하시는 분들 화이팅요 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야근하시는 분들 푸른밤 함께 하시면서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푸른밤 끝나고 콘서트 안무 연습하러 갑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고 내일 다시 돌아올 거예요. 구나연님, 저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마음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불안정한 미래가 너무 무서워서 오늘은 집에 와서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내 자신한테 너무 화나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나연님. 지금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눈물을 흘리는 이 시간들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결정하게 될 때 신중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따끔하게 혼내주라고 하셔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푸른밤도 함께 해주시고요. 임현정님, 다시는 미니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중독성이란 너무 강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개되고 이름 불리고 그리고 내 사연 많은 분들이 함께 듣는다. 이 중독성 놓기 힘들죠. 미니 같이 해주세요. 왜요? 미니는 공짜인데 심지어.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그리고 김희슬님이 신청하신 랄라 스윗의 꽃 내리는 불면의 밤 듣겠습니다. 꾸준 방한 벽 찍고 송이래 하나 둘 세다 보면 밝아오는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그리고 랄라 스윗의 꽃 내리는 불면의 밤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W의 소년 세계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기억해? 네가 해준 말들 가슴 속에서 반짝이고 있어. 만약 그때 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몰라. 혼자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둘이라면 두렵지 않다고 말했잖아. 난 서툴지만 지금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주고받았던 서로의 꿈은 너무 멀어서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 무엇도 헛되지 않다고 가르쳐 주었지. 네가 힘을 내니까 나도 지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이라면 이룰 수 있잖아.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비틀거리고 헤매도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곁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너와 만난 날부터 달라졌어. 기쁜 건 둘이서 즐기고 힘든 건 둘이서 나누고 빛날 거야. 일본 드라마 백수 알바 내 집 장만기에 나오는 니시노 카나의 키미테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너는 이란 뜻이죠. 은둔형 외톨이게 가까운 백수 청년이 자아를 찾아가고요. 가족과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감동적인 청춘 성장 드라마입니다. 네, 무엇보다 가사 중에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비틀거리고 헤매도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곁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닥쳐도 꼭 푸른밤 가족들 옆에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니시노 카나의 너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